안보부가 뉴욕, 뉴저지주 등 서류 비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0년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국이 주유소 결제 시 데비카드 사용을 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에서 16세 이상부터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인허가를 받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출을 1% 삭감합니다. 관광 호조를 맞아 뉴욕시의 호텔 객실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윤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뉴욕, 뉴저지주 등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합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규정이 연방 이민 단속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허용하면서 전국에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도 지난달 유사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각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에는 판사의 지시 없이도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해당 조항이 이번 집중조사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울프 장관 대행은 각 부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타운정부와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권한을 이임해서 준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늘 주정부나 이런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아닌 그런 시스템이 바로 미국의 정부 방식인데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연방정부가 조사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위협을 간다고 해서 주정부가 그럴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필수인데 그 필수인 자동차의 면허증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는 거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고 또 인슈런스를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주정부 차원의 소득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런 연방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특히 이런 그 그린라이트 법을 통과시킨 주정부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재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년 안에 26만 5천 명의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비 웹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갤런당 14센트가 부과되는 뉴욕주 맥주세를 3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매년 5,100만 달러의 맥주세를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스타인 의원은 뉴욕주 맥주세가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동등한 수준의 맥주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0년마다 열리는 인구조사 센서스, 한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큰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10여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피트 부티지지 시장이
현재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뚜렷한 유력 후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중대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센서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는 각 주의 연방의회 의석수 결정에 사용되며 매년 6,750억 달러 이상을 주와 지역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시설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2020년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그리고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참여하는 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거와 인구조사입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의 복지정책 입안과 또 정치적 대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시민권, 영주권자, 단기 방문자, 서류 미비자 등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번 센서스는 온라인과 설문지로 가능하며 한국어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한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도 이루어집니다. 선거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는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 변경 신청은 선거일 60일 이전인 오는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선거인 신청 혹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국토안보국이 주유소 결제 시 데비카드 사용을 피하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유기의 결제 단말기의 경우 보안이 신형기술인 칩 방식이 아니라 마그네틱 정보를 읽는 구형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제러드 메이플스 주 국토안보국장은 데비카드의 경우 은행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추후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돼도 대처가 어렵다며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토안보국은 10월부터 칩 리더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 한해 카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주유소 측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신형 칩 방식의 결제기기로 교환하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16세 이상이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고 16세 이상은 뉴욕 주 차량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18세가 되면 별도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건축, 교랑 또는 도로 보수, 의료시설을 지을 때 여러 개의 시정부 부서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계약서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쿼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규모 건축과 사화 간접 자본 건설을 할 때 건축과 시공 등에서 10여 개의 시정부 주무 부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 것을 전체로 묶어 1회의 통합 계약을 맺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뉴욕시 설계건설법 NYC Design Build Act를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대형 건축과 건설 프로젝트의 출발 단계부터 완공까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건축과 건설 관련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십 개의 대형 공사가 통합 계약 혜택을 받아 수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브루클린 퀸스 고속도로, 위로 귀간, 벨트 파크웨이 교량, 산하 주택단지 건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과 같은 49개 프로젝트에서 3억 달러 정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쿼모 주지사는 이 법안이 효과를 낼 경우 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뉴욕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출을 1% 삭감합니다.
올해 4억 9,60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지급액을 1% 낮추는 보건국의 조치는 병원, 요양원, 의사, 약사, 가정의료 등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 방안이 뉴욕주 메디케이드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메디케이드는 6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연방 자금 지원의 삭감, 장기 요양 비용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뉴욕주의 방안 중 22억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계연도에 17억 달러를 이번 회계연도로 넘겼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관광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객실 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2년에 약 14만 4천 실로 늘어나 2010년에 비해 6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뉴욕의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에 뉴욕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7천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 관광객 수인 4,80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호황에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성장으로 2019년 호텔 객실 점유율은 2018년에 비해 1.2% 하락했습니다. 평균 객실 가격은 2.3%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경 퀸즈 플러싱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그 여성은 노던벌리 바드 서쪽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프 차량에 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목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탄피는 발견됐지만 총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도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맨하탄 애비뉴와 웨스트 스트릿에서도 차에 앉아있던 37세 남성이 자신의 조카가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교도관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자취를 감췄다가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뉴욕주 하원 공화당 대표인 브라이언 콜브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콜브 의원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콜브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우 죄송하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연도는 2020년으로 앞 두 자리와 뒷 두 자리가 같은 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체크 사용 등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연도를 두 자리로 줄였으면 위조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뒷자리만 표기하는 것보다 다 쓰는 것이 위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미국 대형 식품 제조업체의 가공식품 영양 성분표에는 일회 제공량뿐만 아니라 총 내용량의 영양 정보도 함께 표기됩니다. 다만 연간 식품 매출 100억 달러 미만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0년 새해 들어 뉴욕시에서 태어난 첫 아기는 모두 남자아이로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1일 0시 정각에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NYC 헬스병원에서 에이단 조비닌이 태어났고 같은 시각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앤서니 조세프 사라세노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서 한인 모녀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경찰이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온 스트릿과 34로드가 만나는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한인 백모 씨와 백 씨의 딸이 우회전하던 흰색 SUV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차량은 30피트 정도 더 운행한 후 잠시 멈췄으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에선 시행되고 있고 뉴저지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일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차주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량국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합법 이민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 과정에서부터 그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그린라이트 법에는 강력한 개인 신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린라이트 빌이라고 부릅니다만 실제 이 법률의 공식 이름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액세스 앤드 프라이버시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득과 개인 신상 보호법입니다. 조항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그 개인 신상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신 증빙서는 그 DMV는 절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고 스캔이나 카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범죄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정식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그 어떤 정부기관도 이민단속국도 DMV의 개인 신상 보호 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라이트 법 제정 의의와 향후 이민정책 관련 과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뉴욕주는 기본적으로 그 생츄어리 스테이트, 이민자 보호주를 표방합니다. 이번에 그린라이트 법이 통과되면서 뉴욕주가 진정으로 이민자를 보호하고 또 그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연방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합법, 비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반이민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반이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향후 연방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그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권센터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뉴저지주도 뉴저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시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뉴저지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사실 뉴저지는 뉴욕과 달리 정치 구도상 그 주의회와 주지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진작에 그 법제화를 할 수 있었는데 뉴욕이 되니까 바로 영향을 받아서 그 실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2021년부터 이제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뉴욕이 먼저 실행되면서 그 뉴욕으로 이주를 결심했던 주민들도 조금만 기다리셔서 그 뉴저지에서 그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네, 이번 연도도 민권센터는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민권센터는 기본적으로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를 지키는 권익공허화 조직화, 또 선거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인과 아시안들의 그 정치 참여를 추동하는 시민 참여 활동, 그리고 저희 소속 변호사들과 그 봉사팀 직원들이 제공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 미래의 커뮤니티 리더들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입니다. 저희들은 2020년에도 이 4가지 핵심 활동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할 방침이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당면한 화두는 역시 참여다. 2가지입니다. 선거와 인구조사입니다. 그 대선부터 시작되는 그 각급 선거에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의 정치적 신장을 높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총인구조사, 거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